일단 의존형 성인아이는 완벽형 성인아이에 비해서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완벽형 성인아이하고 의존형 성인아이하고 상담을 해보면 완벽형 성인아이들은 그래도 꽤 예후가 좋은 편이에요. 왜 예후가 좋다는 말은 상담에서 효과를 내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존형 성인아이들은 상담에서 효과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예후가 좋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점을 감안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완벽형 성인아이들은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노력하고 애쓰는 그 노력을 방향 전환을 해주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방향 전환을 하면 그 방향에서 또다시 노력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쉽게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의존형 성인아이들은 어떤 노력을 하냐면 안 하려는 노력을 해요. 자기가 안 하려는 노력. 남이 대신 해달라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그런 노력을 하니까 예후가 안 좋죠. 근데 어차피 사람이라는 게 좋아지려면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어째서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만 하고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속 터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자기가 안 하고 말만 저렇게 하고 있을까? 속이 터지니까 그런 격언이 생긴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것들이 마음뿐만이 아니고 몸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몸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다쳤다? 혹은 내가 어딘가 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재활을 해야 될 때가 생기잖아요. 뭐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적든 어쩌고 저쩌고 재활할 때가 생기잖아요. 그럼 재활할 때 효과가 쉽게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효과가 나죠. 그런데 내가 안 하고 네가 해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효과 나기가 어렵죠. 당연히 그렇죠. 힘은 들죠. 물론 노력을 해서 몸을 좋게 만들려고 하면 힘은 드는 건 맞아요. 힘은 드는 게 맞으니까 쉬운 길은 아니죠. 근데 의존형 성인아이들은 어려운 거를 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운 건 안 하고 나는 뭐만 해? 쉬운 것만 하려고 해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게 이제 애들이 똑같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애들은 어려운 건 난 못해 이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쉬운 것만 해. 어떤 거 쉬운 것만 해요? 노는 거. 쉬운 거죠? 공부하라 그러면 싫어, 안 해. 어려워, 모르겠어. 가르쳐줘, 가르쳐줘. 계속 이러잖아요, 애들은. 그래 조금 하다 말아버리고 조금 하다 말아버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다른 속담이 생기죠. 아까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들성불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속담이 왜 생겼을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런 속담이 왜 생길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 지가 뭐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보면은 이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 쟤는 뭘 해도 되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안 하고 자꾸 해줘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이게 엄마들하고 혹은 아빠들하고 이게 길 갈 때 보면 어떤 애들이 계속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해달라고? 안 하려고. 자기가 걸어가도 되는데 자꾸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화내다가 안 되니까 또 안고 가고 화내다. 이러면은 걸을 때 생기는 아이들은 이제 놀면서 뭐가 생기냐면 근육이 발달하거든요. 그 근육이 안 발달하잖아요. 덜 발달하잖아요. 자기가 자꾸 해봐야 합니다. 물론 무리하게 너무 근육 발달을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해서 그럼 근육 발달이 또 늦어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속담들이 많은 경우에 의존적인 사람에게 관련된 속담이 상당히 많다. 그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들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한다? 떡잎부터 한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의존형성인 아이들은 왜 스스로 안 할까 주제가 생기잖아요. 왜 스스로 안 할까? 이 사람들은 이제 다 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완벽형성인 아이도 피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의존형성인 아이도 둘 다 피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피하는 방법이 달라요. 완벽형성인 아이들은 뭘로 피하냐면 완벽하게 되려고 피하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불안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지적받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으면, 비난을 받을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비난을 안 받아보려고 그냥 비난을 받으면 되는데, 지적을 받으면 되잖아요. 지적받고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 게 쉬운 길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안 하려고 계속해서 완벽적으로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지적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게 언터처블이라고 얘기해드렸죠. 터치받기 싫어하고 언터처블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라고 완벽형 쪽에서는 제가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방어기제를 가진 사람들이냐면 팽창적 방어기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팽창적 방어기제를 가진 사람들, 완벽적이거나 도취적이거나 통제적이거나 아니면 집착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느 쪽으로? 팽창적이라는 얘기예요. 팽창적 방어기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팽창적 방어기제를 가진 사람들 완벽하게 하려고 하거나 도취적이 되거나 아니면 통제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집착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팽창적 방어기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팽창적인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면 내가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실 통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통제하려면 내가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아무나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제하는 사람들 싫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내가 통제자가 되고서 굉장히 바쁩니다. 예, 통제자가 되려면 굉장히 바빠요. 여기는 천천히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 살피는 게 보통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게 살펴서 제가 어떻게 하나, 뭐를 하나, 저럴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나 이거 다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 통제한다는 게 이게 사실 독재자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독재자도 쉬운 게 아니에요. 독재자 나쁘다 이렇게 이미지만 가지고 있지 사실 독재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 나은 사람입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왜? 적어도 독재자는 혼란이 생기지는 않게 하잖아요. 자기가 딱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지 사회 전체적으로는 딱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지도자가 그럼 난리가 나버리죠. 난리가 나서 훨씬 더 많은 혼란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되잖아요. 무정부 상태보다는 뭐가 나아요? 독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들도 뭐 한 거예요? 굉장히 바쁩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통제적이다라는 말의 뜻은 바꿔서 얘기하면 부모가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있지 않으면 통제하기 싫어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팽창적 방어기제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위축적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축이 돼 있어요. 위축적 방어기제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열되어 있거나 또는 파편화되어 있거나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찌그러져 있거나 또는 쪼그라져 있거나 또는 짜부러져 있거나 제가 이런 말들은 다 내담자들 들은 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찌부러져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찌그러져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짜부러져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눌려서 꼼짝 못한다고 얘기하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다 내담자들이 한 말들이에요. 이런 거. 다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또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사람도 많죠. 막 혼란스러워서 이럴까 저럴까 우왕좌왕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위축적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피하려고 하는 회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수단입니다. 피하는 방법이 키워서 피하는 사람이 있고 피하는 방법이 줄여서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뭔 일이 생기게 되면 일단 말부터 못해. 팽창적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제가 해보려고. 뭔 일 생기면 내가 해볼게. 상당히 적극적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일단 해보지도 않고 못해. 안 해. 안 한다고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 주로 못한다고 해요. 못한다고 해서 자기가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자꾸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물어요. 사람들이 못한다고 그러면 꼭 묻습니다.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걸 제가 꼭 묻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 그때서야 생각해보다가 제가 안 하는 거네요. 하는 사람은 좀 발전이 생겨요. 근데 끝까지 못한다고 여러 가지 이유 대고 뭐 상황 얘기하고 뭐 다른 사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고수를 많이 먹어야 되겠죠. 드디어 썰렁한 아재 개그 나왔죠. 몇 분만 웃으시네요. 3분 정도 웃으시고 한두 분은 미소를 지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튼 근데 고수도 먹다 보면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는데 그거 못 먹겠다고 하지 말고 안 먹는 거잖아요. 못 먹은 거예요? 그렇죠. 안 먹는 거죠. 먹으면 뭐예요? 먹을 수 있어요.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 번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먹으면 입맛도 없고 비위도 좀 상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죠. 안 먹는 거고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한다고 할 때하고 안 한다고 할 때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못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내 책임 아니고 내 노력 안 해도 되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죠. 이런 사람들은 못 하니까. 근데 안 한다고 딱 내가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안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한 번은 더 노력하고 한 번은 더 시도해 볼 수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수를 뭐 해보라고요? 시도해 보라고요. 비위가 상하면 또 먹어보라고요. 또 먹어보라고요. 또 먹어보라고요. 계속 먹어보면 나중에 알게 돼요. 맛있다는 거를. 네, 맛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비위상해서 안 먹었거든요. 안 먹어놓고 저도 말했어요. 못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자꾸 먹다가 보니까 비위가 자꾸 상하긴 하는데 먹다가 보니까 익숙해지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맛있더라고요. 치즈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 치즈도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그릭 요거트 이런 것도 처음에 맞아요. 뭐지? 치즈 보면 이 꼬린내 나잖아요. 꼬린내 나가지고 가기도 싫었죠. 근데 먹다 보니까 맛있잖아요. 치즈도 똑같아요. 먹다 보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되는데 위축돼 있어가지고 자꾸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위축적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 하려고 하냐면 내 책임 아니야. 이거를 지금 자꾸 피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기 싫어서 책임지기 싫어서. 그럼 의존형 성인 아이들은 무슨 주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책임 주제에 부딪히는 거죠. 의존형 성인 아이들을 상담한다는 말의 뜻은 책임지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책임질 수 있도록 상담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네? 주제가 나왔죠 이제? 예. 재밌죠?